안녕하세요. 곽국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사불인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불인착, 우리말로 하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요, 죽을지라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함으로써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만에 30년 전에 근무할 때 유명한 역사가 뻐양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지은 책 추악한 중국인, 그 안에 중국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자 중에 하나가 사불인착입니다. 사실 30년 전에 그 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대륙에서 10여 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사불인착의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중국의 사불인착의 사례가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방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유명한 방연과 손빈의 고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손빈은 손자와 더불어 병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방연과 손빈은 귀곡자라는 스승 밑에 동문수학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위나라의 대장군이 되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연이 손빈을 자기네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손빈은 사실은 기대를 하고 갔죠. 야, 이 친구가 나를 그래도 좀 대우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이 손빈을 속여서 다리를 자르고 병서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빈이 그거를 깨닫고는 아주 구사일생으로 이제 도망가는데요. 결국은 방연이 손빈의 계책에 걸려서 마름이란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에 손빈은 나무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곳에서 방연이 죽는다. 그걸 본 방연은 아, 내가 이 손빈이란 놈의 계책에 걸려들었구나. 참 억울하다. 결국 내가 이 이름도 없는 놈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게 되었구나. 그리고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친한 친구를 데려다가 불구를 만들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것을 뉘우치지는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야, 저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지만 저놈은 유명해지겠구나.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불인착이죠. 두 번째 케이스로 유명한 것은 이사입니다. 여러분 이사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이사는 진시황 때 승상을 지낸 그 이사입니다. 법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이사 역시 진시황이 중시했던 한비자를 한나라에서 불러와서 이 한비자랑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동문수학을 했죠. 순자 밑에서 배웠는데요. 그럼 우리 같으면 동문수학했으니까 굉장히 친할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친했는데 이 이사는 음흉한 사람이어서 한비자가 자기보다 높게 될까봐 진시황에게 모함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하고, 진시황이 다시 부를까봐 감옥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도약을 먹여서 죽입니다. 그리고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사도 결국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조고라는 환관한테 당해서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때 이사는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내가 조고란 놈한테 죽다니. 사실 이사는 본인이 한비자는 물론이고 굉장히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사는 분서갱유의 주동자였습니다. 이런 이사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신하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주 중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사불인착은 군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나라 때 개원의 치세를 이뤄갔던, 그리고 양귀비로 유명한 당현종이 그렇습니다. 당현종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임금입니다.
그 말년에 양귀비에 빠지면서 정사를 게을리해서 그렇지 사실 명군 중에 명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사불인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총애했던 알록산에 의해서 난이 일어났고 본인은 용병수를 잘못하면서, 즉 우리가 잘 아는 고선지 장군을 죽이고 꺼수한이 항복하게 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면서 결국 국가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었죠. 나중에 망했지만 결국 당연종 때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당연종도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실 잘못해서 알록산에 난이 일어난 것인데도 예전에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했겠죠. 술 한잔 마시면서. 지금은 내 아들이 황제가 돼서 나도 기분이 좋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사실 내가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잘 썼는데 알록산이 그렇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난을 일으키리라고 난 생각도 못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내가 개원의 기간 동안에는 참 정치를 잘했는데 천보연간에는 내가 너무 정치를 게을리했다. 참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너희들이나 백성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게 여긴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불인착이었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불인착이라고 추악한 중국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럴까요? 우리는 한 나라의 특징, 한 민족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은 만만디다. 그럴까요? 상해나 북경에 가보시면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다닙니다. 결코 만만디 아닙니다. 그러나 서쪽에 가면 지금도 만만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상을 설명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 역사 속에도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항무제입니다. 항무제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즉 문제와 경제 때 치세 동안 이루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흉노 정벌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곽거병, 위청, 이광리, 이릉 이런 명장들을 통해서 흉노들을 정벌했습니다. 문제는 흉노가 사라지지도 않았거니와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국고가 완전히 바닥이 났고 수많은 백성들이 가서 죽은 것이죠. 죽고 국가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정하긴 싫었지만 무제도 친히 친서를 썼습니다. 짐이 잘못했다. 그 내용은 깁니다만 딱 한마디로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황제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항무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의 전체를 이렇게 떠들어 보면 특히 권력을 갖고 있던 황제나 또 승상이나 이런 고위 관료들은 사불인착의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뻐양 선생께서 중국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사불인착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불인착이라는 네자로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